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면서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신 두 분인데요. 우리 연예계의 스타이시고 또 스포츠계의 스타이시 임동진 목사님과 홍수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네. 몸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 그림이 어디 유튜브에 나간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네. 한 분씩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적지에 나가서 세계 챔피언이 돼서 국위를 선양했던 홍수환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생 배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변신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목회 마치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임동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처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시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목사님부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은 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광화문에 시간만 있으면 나름 저희 가족과 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우들과 태극기를 들고 우리 광화문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만세를 불러야 된다라는 뭐 나름대로의 성도님들과의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서 광화문에 열심히 나갔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듣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 입당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몸 던져서 저렇게 애국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좀 나와봐라 라는 제 나름대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선거를 앞두고 너무 불안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좀 우리가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나도 입당을 해서 나도 자유통일당 당원이다. 네네. 처음에는 국민의힘 열심히 도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맞습니다. 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외치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 이게 제가 이 나이에 참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실 때 이 광화문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가슴앓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요.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먼저 미리 찾아뵙고 사전에 좀 여쭤봤을 때 지난 총선 때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게 되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짧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그 당시에 이런 가슴앓이 했던 친구분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놀랄 일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2020년에 맞습니다. 4월 15일이 선거 날이었습니다. 총선. 맞습니다. 4월 16일 새벽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의 친구이자 라디오 성우였어요. 성우죠. 그 당시까지. 건강한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의 흐름에 굉장히 애타서 가슴 치던 친구가 4월 15일 밤새고 투표 결과를 보고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걸 뭐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짐작이 돼요.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정말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당시가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코로나로 막 그냥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그냥 정책을 만들고 맞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떠났죠. 전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노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났느냐?
가슴 알이 앓고 면역성이 없어져 가지고 코로나가 잘 걸린 거다. 전 그렇게 감히 예,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심경이 다 그와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시게 됐는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내년에는 4월 16일 날 선거 발표 끝나고 예, 그 민주당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 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 예, 아니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나는 실질적으로 싸우고 이긴 게 아니고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건 너무 큰 차이로 이긴 거 아니니? 이런 표정들이 그 얼굴들이 싹 다 있었어요. 예. 그 제가 정적이 그걸 흐르게 느끼거든요. 만드는 장면이 예,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예. 왜 이 자유통일당에 들어왔느냐? 예,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스파링하고 시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쭉 싸움을 해왔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예, 이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근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영화를 볼 때 예,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 날조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뭐 요새 뭐 여론조사 이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우리 이 나라는 아직도 자유를 사랑하고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운 목숨을 버렸던 그 젊은 피들의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 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정말로 선동조작 날조지 예, 우리나라는 아직 튼튼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추고 싸울 과연 누구에게 힘을 줄 것이냐. 예, 국힘당 줬었어요. 저도 예, 목사님처럼 맞습니다. 반응이 없어. 그거 다 노땡큐야. 어, 그래서 이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주춤했다가는 네네. 나라의 운명이 4월 10일 전후로 바뀔 수도 있다. 나서자. 예.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칼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쟁을 하자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정치를 하겠다고 얌전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싸움이 안 되겠다 이런 칼럼이 나오는 걸 본 적인데 그와 같은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저는 예. 뭐 솔직히 그 맨 처음에 윤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 윤 정부 대통령의 말씀대로 네. 그 부정선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나라에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2년이 지난 동안에 이때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요? 네네. 그 법무부 장관은 그때 그 시절에 왜 못해요 일을? 법무부 장관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이거 요번에 맞습니다. 그냥 예. 대표로 딱 와가지고는 비대위원장으로 예. 비대위 대표로 딱 해가지고 이제 피하는 거. 예? 그래서 나는 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권투 선수는요 이렇게 눈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예. 눈싸움을 하면 저는 이렇게 자리 깔아도 됐어요. 점쟁이로. 그래서 제가 사람 잘 봅니다. 예, 예. 아니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얼굴이 이 얼이 있어야 얼굴이에요. 얼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맡깁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네. 열심히 뛰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아시게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두 분이 연결고리 어떻게 되실까요? 대한민국에서 예. 우리 세대 예. 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세대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조금 좀 앞섰고 예. 우리 세대 홍수환
선수죠. 그 당시 뭐 참 최고의 우리가 스타. 힘들게 이 나라를 정말 기반을 예. 바로 잡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그럼요. 예, 나무 심 맞습니다.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그때 2억 그루 이 이상을 시절에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예. 장로님이십니다만 마이크 한 번, 예. 홍수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간첩이죠. 간첩도 다 알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로 예. 그다음에 이제 홍수환 우리 장로님 바로 밑에 동생이 홍수철 목사님이세요.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셨고 정말요? 그리고 저하고 또 인연이 예, 그 예. 목회를 전때 목회자로서는 선배예요, 그분이. 그러시군요. 예. 예. 그 의논을 하는 거야. 나의 목회 내가 하쇼. 그런 마음 그 달리 주셨겠느냐 하는. 예. 나라 민족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하쇼. 네. 그래서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만남이 아무래도 이제 있으시네요. 홍수환 장로님도 예. 제가 홍수철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 섬긴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가끔 또 뵙고 지난번 그러시구나. 이제 예. 대선 때 또 홍수환 그- 장로님이 또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모임의 자리에서 이제 뵙고 네. 그러시구나. 예, 오늘도 뵙게 됐는데 사실은 이 우리 홍수철 장로님은 복서입니다.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그러나 홍수철 장로님의 홍수환 장로님의 그 복서의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기도하기를 예. 난 솔직히 아까 입당 이유를 물으셨는데 예. 홍수환 장로님 예. 여기 비례로 분명히 저기 순번에 계실 거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로 네네. 조금이라도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함께 있었고 네네. 또 이제 우리 황중선 장로님. 전 장로님 예. 또 이제 인연이 그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내가 이제 소위 예. 아직은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많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호소를 하고 예.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 비례대표를 좀 자유통일당입니다. 혹시 네. 방송 예. 자유민주당도 또 있어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많이 예, 예. 좀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네.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좀 건강하게 뒤에서 맞습니다.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아. 대당을 하게 됐고 예. 아까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홍수환 장로님 어떻게 인연이냐 그런 인연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장로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 명색이 또 부족하지만 목사 칭호를 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바죠. 예, 맞습니다. 저는 네네. 임 목사님은 좀 네. 너무 겸손하신데 예. 제가 우리 홍수철 제 동생이 그렇게 임동진 목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예. 임 목사님께서 건강이 한때 안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극복을 했거든. 저도 4번이나 쓰러지다가 이겼고.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홍수철이하고 홍수철 사모가 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게 아직도 내 예, 가슴에 남아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로 돌리자면은 네. 자유통일당을 비례는 무조건 밀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밀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대충 지나가서는 4월 10일 정말로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유지해 나갈지 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참. 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예. 그 소련의 그 거부권 행사인 애가 오다가 설사를 만나서 못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만들어져서 이 네네. 나라를 도왔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목에 칼을 쓰고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니 거기서 공부한 게 영어고 그 영어로 사전을 다 만들 정도의 맞습니다. 그 예. 이승만 박사님 그 돌아가시면서도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 노예의 멍에를 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분들의 그 뜻을 기려서도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질 수가 없고 예. 여러분들은 제가 뭐 조건 없이 자유통일당을 좀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의 그 멋진 대가는 네네.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요. 그 예전에 김중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제가 듣다 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김중근 목사님께서 거동도 불편하신 상황 속에서 이제 노년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직전에 설교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다른 나라는 좌파나 우파나 다 있어도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 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호소하시면서 했던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서는 그 공산주의를 피부로 경험하신 세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 목사님은 아마 예. 좀 저는 이제 경험하셨겠죠. 그 8.15 예. 해방 때, 네네. 8.15 해방 때 이제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함경도에서 월남을 했어요. 예. 월남을 하고 네네. 6.25 때 일사후퇴에 다 맞이했죠. 당시 네.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우유가루 없었으면 전부 우리는 그냥 아사 상태로 다 굶어 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군 나가라고 자꾸. 광냉이 가루,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호물자. 그럼 그냥 애들이 그 어른 오바들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면서 네. 겨울을 났고. 전 부산 그저 뭡니까 중앙동과 국제시장 불탈 때 예, 예. 부산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일사후퇴 이후가. 그러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제 아버님이 이미 여기서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종북 좌파 예, 예. 그들에게 총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고, 예. 그러나 참 드라마틱한 상황에 사셨어요. 큰아버지랑. 그러시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구입할 수복이 돼서 인천서 이제 제가 그 본가가 이제 인천 남동이라는 곳이었는데. 네. 남동으로 안 가고 이제 다시 그 인천 신흥국문학교 앞에 미군 부대가 이제 네. 소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군들의 도움, 예, 뭐 이런 부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그 학교 문 앞에 미군 차가 나가면 예. 그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헬로콤, 예. 초콜릿 하면은 그걸 던져주고 이쁜 애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내려 네. 내가지고 만지고 막 사랑을 해주고 그 당시에 그 미군인들이 예. 그랬어요. 미국에 대한 예. 감사와 고마움이 진하게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가 전 많죠. 그때 우리 아이들은 예, 예. 이제 눈이 좀 작았는데 그 미군 코쟁이들이 뭐 주면은 눈이 그 작은 놈들이 막 이렇게 푸르르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거든. 예.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저 사는 곳이 이제 저 경기도 용인 쪽입니다. 예, 예. 30년을 그쪽에서 사는데 이 차를 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차가 많다라는 거. 참. 이게 다 건국 대통령과 예 그야말로 부국 강병을 이룬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그 땀 흘린 대가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이 나라를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정치한다는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왜 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지들 뜻에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버리려고 하는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못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뭐 막말로 주먹쟁이라서 기분 나쁜 거는 그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을 애들을 어떻게 올려보내서 죽게 만듭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그런 아니 일들이요. 이게 무슨 얘들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라고 찾을 자격이 있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찾아와서 내려온 사람 위로 보내서 죽이는 게 얘네들 민주주의입니까? 기준이 우리하고는 틀리다고 얘네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아까 이영환 목사님, 네네. 김준건 목사님 말씀 예, 예. 잠깐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장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예.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예, 예.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그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걸 처음 만드셨고 우리나라 성시화 운동 맞습니다. 그다음에 CCC 예. 창립자시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 우리들에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 늘 김중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 우리들에게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성경 스타들 시키셨어요. 끝나면 하시는 얘기가 큰일 났소. 왜요, 목사님? 지금 자기가 이렇게 교육시킨 제자들이 예. 전부 붉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요소에 전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들이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제자들이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데 돌아가시고 4년 이후에 탄핵이 불었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우린 그런 그 역사 흐름 속에 우리 네네. 같이 흘러온 맞습니다.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갑해요. 아주 답답해. 네. 병이 안 생기지만 맞습니다. 쓰러지지 예. 않는 게 다행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건지 예. 참 우리 국민이 참 이렇게 아둔해서는 안 되는데 제 질문을 또 이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실 때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 그 종북주의자들은 이 메가더 동상을 막 끌어내려고 불태우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또 가셔서 연설도 예, 하셨던 예,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한 말씀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저렇게 건방지게 저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못 배우고 안 배워서 그래.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 책을 읽어야죠 사람이면. 맞습니다. 예? 자기네들 공부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여이샤 하고 언제 배웠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좋은 자리를 차고 올라가 있다는 것이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도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그게 떠나질 않는 거라 그게. 맞습니다. 그 성경을 좀 읽지. 맞습니다. 네. 뭐 너무 두꺼우면 잠언이라도 좀 읽지. 그러면 맞습니다. 예. 31절까지 딱한 달에 한 있는데 번씩, 예. 한 달에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예, 맞습니다.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들을 건 들어야 발전이 그럼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기지 말고. 저 밑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시죠, 장로님? 요 메가더 장군 동상 바로 밑입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공은 왜 이북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까지 중공은 단 한 푼도 도와주질 않았냐? 미국이 우리 굶겨 죽였냐?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72년 동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아. 뜰보면 나와, 와. 작품이 아니마. 진짜로 어디에서 그 가르쳤을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는데 볼 때보다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셨던 건가요? 아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예. 앞에서 막 저거 맨 처음부터 들으면요. 예. 제가 저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우. 말할 때마다 자꾸 튕겨 들어오니까. 네. 저기서도 또 방해하느라고. 방해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군요. 네. 이야, 참, 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가 저도 이제 전광훈 목사님 통해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이 진짜 눈물 나는 건국의 스토리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책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여기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네. 6.25 때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의 그 미국 엘리트 군사들이 와서 그 20대 젊은 장병들이 4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고마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빨리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한민국하고 제가 광화문 광장 나가보니까요. 미군 철수하라고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피켓 들고 막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국민의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잘 못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유통일당이 좀 종북 주사파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네.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예, 목사님, 네.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럼요. 거고. 그다음에 이 미국이라는 것은 네. 미국이라는 데가 이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딱 포위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섬나라 아닌 섬나라에 우리는 이때 이북이 또 위니까. 맞습니다. 예. 지구의 태평양을 건너와서 가장 멀리 있는 미국이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돼가지고 우리를 예. 도와준 건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종교 편파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불교 있었고 유교 있었고 기독교 있었고 뭐 천주교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120년 만에 전 세계에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지. 예. 예. 맞습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선거 투표권도 줬고 예. 그냥 그 어려운 시절에 가장 빨리 여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이 기독교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제가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는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글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선거철만 되면 사실 교회 와서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고 가시는데 들어가면 당론에 딱 묶여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앙 양심에 따른 입법 활동을 못하는 걸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는 기독교 정신에 좀 입각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국회가 좀 들어가야 된다.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뭐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은 예. 정치가가 없고 정치꾼들이 있는 시대다. 예. 그러니까 꾼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맞습니다. 것. 예. 예.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선거 때는 자기 지경에 자기 영역의 사람들에게 표만 얻는 거. 예. 그래서 또 한 번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누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지. 예.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걸 가끔 제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교 여러 종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우리 호국 맞습니다.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1,500명이 모이셨더라고요. 1,500명이. 예. 대단하신 아까 거죠. 이제 예. 기독교의 목사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예. 또 믿는 사람들이 정치의 선에 나가서 하는 네네. 작태를 예. 꼬집으신 건데요. 저는 그들이 1,500명 모였다는데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장로님. 네. 우리는 뭐냐, 이거 기독교의 목사들은 뭐냐. 정가운 목사님 주변에 그저 목사님 몇 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쳐서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교회 지키는 목사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선에 나서서 그야말로 양심에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맞습니다. 나올 예. 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외쳐야죠. 예, 그런데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해. 우리는 그냥 점잖게 그냥 좀 표현을 달리한다면 그냥 젠틀한 목사로 예, 이렇게 남고 싶고 예.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네. 뭐 이런 기독교의 지금 흐름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그저 우리 황준선 장로님도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 그 베트남의 멸망, 월남의 멸망이 예, 옆에서 이제 맞습니다. 베트남이 됐는데 0.05의 빨갱이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0.05. 그러면 지금은 대놓고 나 사회주의자다. 예. 나 교회 없애겠다. 이런 국회의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 예. 그냥 넘어가는 시대란 말이죠. 그걸 못 넘어가는 게 이제 다시 정광훈 한번 목사고. 정말 우리 네. 마음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영웅이 좀 나와가지고 네. 좀 이런 걸 다 정리 정돈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윤 대통령한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휴전이거든요. 지금. 예. 그럼 권투 선수로 이야기하면 땡 치면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땡하면 예. 싸워야죠. 근데 맞습니다. 땡 쳤는데 왜 안 싸우냐고. 맞습니다. 왜 예. 우리는 기다려서 맞고만 있고 예?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도 어떻게 그 쓰라린 슬픔이 예. 그분들 부모님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걸 왜 사건이죠.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아. 그렇다면 옛날에 6.25 때 학도병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이복 탱크하고 싸울 때 예.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귀중하지 않았을까요? 예? 참.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럼 또 다름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로님과 이제 목사님이시니까요. 그 성경에 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 전쟁에 안 나갔다가 이제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 등치 큰 골리앗이 막 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 네가 지금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로 알고 왔다. 골리앗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아군인 다윗한테만 막 소리를 치는 이런 모습이 꼭 지금 이 우리 모습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님이 처음에 기빨리고 나서니까 아니 이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뒤에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하신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장로님 목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땡치면 나가야 되는데 예.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맞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때가림만 잘해도 예.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그 용기를 아주 높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냥 욕을 할 때는 그냥 욕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권투 선수 출신이지만 예. 예수님 하면서도 시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새끼 그러고 때려야 이게 힘이 들어가지. 예. 주님 해봐야 뭐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러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우리는 싸울 때 싸워서 그 영광을 정말 네.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우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된 일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이 없어요. 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끝까지 싸워서 그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하체가 길고 참.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도 맞습니다. 하나 뒤처지지 않죠. 예. 꿀릴 걸로 그럴 거예요 저는. 예, 맞습니다. 꿀릴 게 없는데 맞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예?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범아가리의 날고기로 넣습니까? 범아가리의 날고기.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예. 왜 그렇게 소위 이념의 차이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가. 정말 그래요. 제가 인천서 이제 통학을 할 때 서울로 예. 서울역에 내리면은 우리 그야말로 큰 형님, 작은 아버지 같은 네네. 또래 어른들이 지게를 쭉 지구 서울역 앞에 쭉 예. 택시가 없었어요. 별로. 무슨 그 무슨 택시예요? 그거 시발 택시. 시발 택시. 그거 이렇게 몇 대 있고 예. 그 짐을 네. 먼 거리까지 날라주고 돈 받아서 그 돈 받아서 뭐 합니까?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 형님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고.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뭔가 공부에 대한 그 뜻, 왜 우린 배워야 산다라는 네. 그때 배워야 예. 산다라는 게 유행어였어요. 배워야 산다.
그 배워서 살게 하게끔 그 어머니 아버지들 그 어머니들은 공장에 나가고 집안에 큰 누이 있으면 큰 누이 동생 공부시킨다고 남동생 예, 예. 공부시킨다고 큰 누나가 고무신 공장에 나가서 신발 만들었어요. 네. 그런 그 역사적 우리 이 국민들의 그 아픔, 그런 그 노력, 그 피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예, 예. 요즘 가끔 저희 세대보다 저희 선배님들을 이제 만나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저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겠다는 그 일념만 있었지 빨갱이 찾는 데는 관심을 못 둬서 네.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냐 하면서 가슴 치는 어른들이 계세요. 어른들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좀 이걸 어떻게 막거나 발본 세곤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예, 예. 우파, 여당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 정말 네네. 이번에 정말, 윤석열 예. 대통령이 되신 거는 60대, 70대, 80대가 예,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액자, 그 예, 교육을 심적으로. 못 시킨 게 너무 죄스러워서 60, 70, 80대가 그 추운 아스팔트에 그냥 맞습니다. 예. 몸을 맡기고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방송실에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아까 전에 이제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용기를 굉장히 이제 높게 생각하신다고 청와대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진 한 번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요거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네. 아, 이 2019년도에 사실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위험합니다.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 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제가 이 추운 날씨에 어느 날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영하 15도. 정말 제 군대 혹한기보다도 추운 날씨에 여기서 이제 텐트 하나 치고 주무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영상으로 자료도 남겨놓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어르신 했더니 용인 수지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 사는 동네인데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 권사님 집이 용인에 있는 수지 아파트 80평이야 80평 그러시길래 아니 권사님 왜 그 80평 좋은 아파트 내버려도 여기 나오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가 훨씬 넓잖아 막 이러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라가 어려운데 그럼요. 80평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가슴 저리는 그러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네. 나는 다 살았다. 그런데 내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공산주의라는 체제하에 살아가는 걸 나는 볼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못 보겠다. 내가 여기 누워서라도 그 막을 수만 있다면 난 그걸 할 거다라고 이제 사진에 계시는 이분들이 여기 나오셨던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분들과 같이 애국의 마음이 아마 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심정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건지 한 말씀 좀 부탁을 지금 뭐 드리겠습니다. 답을 다 주셨네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눈으로 보면서 네. 느낍니다. 요즘 그 점심시간 이제 오찬 시간 되면 뭐 회사나 무슨 이제 빌딩이 있는 거리에 네. 탁들 식사들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 손을 바라보세요. 커피잔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꼭 입가심으로 커피를 마셔야 되고 젊은이들도 뭐 나이 먹은 뭐 사람들도 다 커피잔 들고 나오면서 말이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사실 전 그런 세계 걸 이렇게 어디도 볼 없죠. 때 예. 그야말로 우리 슬픈 역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부국 강병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걸 왜 모르느냐 이거죠. 왜 모르느냐. 맞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이런 얘기할 땐 그냥 아주 어린애 같은 그 애끓는 심정, 어린애가 아니죠. 그냥 가슴 막 찢는 심정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데 예. 정말 이번에 40선거만은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바로 하시고 예. 네. 분명하게 자유통일당을 자유통일당. 좀 많이들 저는 좀 선호해 주시고 네네. 우리 우리 대한민국 바로 잡아주시기를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네. 집사람이 가수라 제가 이부 금강산을
저는 2번을 갖고 예. 우리 집사람은 10번 공연을 했어요. 야. 근데 얼마나 애들이 나쁜 놈들인지 예? 아니 양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북 아니에요? 예. 이걸 4시간을 빼고 4시간을 올리고 4시간을 들어오게 하고 12시간을 사람을 태워서 고생을 와. 시키는데 비행기 생각을 딱 하니까 예. 이건 뉴욕 갈 시간이야. 예? 그런데 참. 이게 동해 저쪽으로 쭉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파도가 치는지 네네. 비행기 이륙하는 것만큼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와, 그렇구나.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12시간을 타고 거기 갔는데 금강산을 간다 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창 밖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총을 내면서 보초를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굴이 그냥 다 버짐이야. 그렇구나. 버짐 못 먹어서. 예. 아이고. 왼쪽을 보니까 저쪽에 손을 막 네네. 어서 오라고 막 반겨주고. 그래서 야 이거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네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야 이거 역시 한민족이 틀리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예.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번에 제가 2번을 갔으니까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예예. 똑같아. 똑같아. 예? 네네. 그러니까 야 얘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뻘갱이는 하나도 믿지 말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도 믿지 말라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식구가 막내 고모하고 제일 큰 오빠가 이북에 살고 있어요. 그걸 또 보고 왔어요. 예. 그냥 이남에 있던 우리 처남이 몸이 2배가 크더라고. 참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여기 계시던 처남은 예. 등산을 다 끊었어요. 형이 그렇게 조그맣고 못 먹고 손을 보니까 그냥 다 실로 매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걔네들 주는 대로 무슨 강아지입니까? 목졸래마 해갖고 주는 대로 받아먹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려놓고 지들이 3대 세습을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 후손을 맡길 수 있냐 이거죠, 나는.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벌써 인터뷰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전에도 밑에 보니까 누가 지국 비자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을 찍어달라. 이제 요런 의미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꼭 비례대표는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십시오라는 호소 메시지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거 요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4월 10일이 마이크를 좀만 우리나라의 가까이, 미래 예. 존폐 문제를 마이크를 존폐 문제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예.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황에 이렇게 흐름대로 그냥 무너지고 마느냐 예. 결정 짓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매일 기도 시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 4월 11일 날 아침 전국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날이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섬겼던 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가족들은 정말 잘 판단하셔서 아둔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으로서 우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찍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통일당이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는 이게 만들어진 당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맞습니다. 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왜들 그렇게 가지각색의 예,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예, 참. 마치 자유통일당이 뭐 이상한 당처럼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예, 이번에 선거를 하셔서 4월 11일 이후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펴고 좀 예, 맞습니다. 살 날을 좀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장로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이번에 입당 원소에다가 비례대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좀 하려는데 웬 서류 준비가 그렇게 많고 어렵습니까? 예? 굉장히 네? 많죠. 예, 맞습니다. 아니 홍수아님 몰라요? 네이버 들어가도 알고 다음 들어가도 아는데 홍수아님 몰라요? 근데 내가 무슨 범죄 경력 그거 어저께 받았군요. 어저께 받았는데 그러면 내일까지입니까 그게? 그러지 마시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이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그럼 국회에 어떻게 들어갔어? 이야. 예?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홍수환으로서 내 이 서류를 다 준비해갖고 당신네들한테 바칠 것 같아? 장로님, 저는 사실 그 네네.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가슴에 예. 뭔가 목적이 있었어요. 난 그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수환 우리 장로님 그야말로 여의도 입성해서 예. 여의도의 챔피언이 좀 되어주십시오. 예. 예. 참.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지금은. 무슨 뭐 정치 공학 예, 이런 거 예. 따지지 말고 예, 정치 맞습니다. 논리 펴지 말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긴 건 맞습니다. 기다. 예, 예. 네.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좀 우리 비례대표로 좀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와서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듣고선 제가 좀 한쪽 팔이 조금 얼얼하네요. 네. 사실 솔직한 표현으로. 예, 예. 그래서 뭐 나름 앞으로 아직 젊으십니다. 네, 저는 앞으로 예.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제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좀 의식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그 마음의 양심에 그 양심으로 마지막까지 속일라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일을 하던 분이 폐암으로 죽기 직전에 한 말을 여러분들도 사람이라면 잘 가슴으로 듣고 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얼마나 좋은 국민이고 이 서해안에 기름을 유출됐을 때 그렇죠. 전국에 관광버스를 타고 너나 할 거 걸레를 없이. 가지고 예. 그 파이사에 낀 기름을 닦아준 그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의 양심도 없어요. 돌아서세요. 맞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정말 선관위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서는 길이 최고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하다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 임동진 목사님께서 이번에 광화문 다큐를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 아마 다음 주쯤에 영상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홍보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마이크 우리, 조금만 가까이 정광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네. 그 뒤에 젊은 그 문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이크를 좀만 광화문에 가까이 우리가 해주시면.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되느냐, 예. 나왔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 앞에 자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는 없다. 맞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다큐를 맡았을 뭡니까 저기 나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순간순간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고 참 애썼던
그런 작품이고요.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 한 26일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라고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A4 용지 이만한 책을 3권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뭐냐? 부정투표에 대한 데이터와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260만 표로 이겼대요. 그런데 어. 이쪽에서 이 선관위와 더불어서 이쪽이 뭔가 자기들이 네. 너무 큰 예. 확률로 이기면 뭔가 예, 눈치가 예. 보이니까 예. 26만 표로 우리 저 윤 대통령이 예, 이겼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26만 표로 자기들이 이기는 걸로 해놓았는데 그게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쪽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예. 하나님이 지켜. 아멘, 아멘입니다. 이번 선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네, 네, 아멘. 네. 혹시 뭐 마지막 마무리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네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저는 네네. 목사님이 더 네네.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 예. 전 장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 방송으로 임동진 목사님과 홍수환 장로님 모시고 방송해봤는데요. 지금 벌써 한 2,200여 분이 이런 방송 다음에 또 해주세요. 힘이 납니다. 막 이렇게 올려주고 계셔갖고 시청자분들도 매우 즐겁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미군들 이야기, 6.25 사변 이야기 할 때는 같이 눈물이 납니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가슴앓이를 하는 중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특별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 한마디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40 선거에 우리가 이긴다면 저는 열심히 내 후손을 키울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네.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홍수환 장로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꼭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이승만의 구호를 선창할 테니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딱 올려주시고요. 이승만의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이승만! 제가 뭉치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네. 예, 같이 해주세요.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